우크라이나가 최근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직접 겨냥하여 유조선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인데요. 근데 문제는 나토 국가인 루마니아도 우크라이나군이 보낸 해상 드론을 격침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그 전에 이 영상 하나 만드는데 하루를 꼬박 썼습니다. 구독 한 번만 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는 지속적으로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공격하는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그림자 함대가 뭐냐면요, 서방 세계가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하니까요, 러시아가 석유를 수출하기 위해서 제3국의 배를 활용해서 수출하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러시아는 이러한 그림자 함대 소속 유조선을 활용해서 계속해서 무역을 이어나갈 수 있었죠. 만약에 이걸 못했다면 러시아 경제가 꽤 힘들어졌을 겁니다. 현재까지 그림자 함대 소속 유조선은 총 700척이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당장 러시아는 재정 수입의 절반 이상을 국영 에너지 기업들의 석유와 가스 수출 수익에서 얻고 있는데요. 이걸 우크라이나가 집중적으로 겨냥하여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튀르키예 당국은 12월 2일에 러시아에서 조지아로 향하던 유조선이 흑해에서 공격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튀르키예 해양 사무국은 해바라기 유를 싣고 러시아에서 출발해 조지아로 향하던 미드볼가 2호가 튀르키예 해안에서 148km 정도 떨어진 해상에서 공격받았다고 신고했다고 전했는데요. 승조원들은 모두 무사하다고 합니다. 사실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공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긴 합니다. 11월 28일에도 튀르키예 인근에서 러시아로 향하던 감비아 선적 유조선 두 척이 튀르키예 보스포러스 해협 인근에서 잇따라 큰 폭발이 발생해서 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죠. 이때도 승조원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돈줄을 끊기 위해서 흑해에서 공작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의 전략도 크게 바뀐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크라이나가 이때까지 해상 드론을 통해서 러시아 선박을 공격한 게 이번이 완전 처음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가 개전 때부터 계속해서 진행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주로 흑해 북부 지역에서만 국한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유조선이 격침된 지역을 보면 흑해 전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그림자 함대를 겨냥하여 공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TV 연설을 통하여 우리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 항해 안전, 생명, 환경을 위협하는 이러한 공격을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 모든 당사자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령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를 간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다만 헤오르게티 우크라이나 외교부 대변인은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해당 선박의 항로가 조지아로 향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공격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다며 러시아가 전부 조작한 것이라고 정면으로 튀르키예 성명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상황은 점차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데요.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그림자 선단 소속 유조선을 공격했다며 해상 접근을 차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해상을 완전히 봉쇄시키겠다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조력 국가들의 유조선에 대해서도 조처를 할 것이라면서 군사적 행동을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장면은 여기서 등장합니다. 바로 나토 가입국인 루마니아가 우크라이나군의 해상 드론을 직접 격침한 사건인데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나토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군사 자산을 명백하게 타격한 사례입니다. 루마니아군은 흑해 연안 감시 과정에서 고속으로 이동하던 무인 수상체를 하나를 포착했고 이 표적이 인근을 향해던 유조선을 향해 접근 중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루마니아 해군은 이 드론을 파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 측은 이 표적이 우크라이나가 운용하는 해상 드론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인정하면서도 민간 선박을 보호하는 것은 국제해양법상 당연한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상선은 전시 상황에서도 항해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자국 해역과 배타적 경제 수역에 접근하는 모든 위험 요소를 대응할 책임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로서는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우크라이나 해상 드론이 서방 국가들의 전략적 우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수단으로 여겨졌지만 루마니아가 여기에 제동을 걸면서 전장이 갑자기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틀어지는 모습입니다. 나토 내부에서도 민간 물류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국가와 러시아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가 간의 견해 차이가 드러나고 있고, 루마니아의 이번 행동이 앞으로 해상작전 규칙에 어떤 기준을 만들어낼지 여러 나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흑해를 지나는 상선들은 루마니아 행동을 계기로 군사적 대응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하면서 운항 전략을 조정하고 있어 이 사건이 향후 해상안보 구도 전체에 새로운 긴장감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러시아의 원유 시설들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러시아 흑해 연안의 주요 원유 수출 항구인 노보로시스크에서도 해상 드론 공격이 있었다고 카스피의 파이프라인 컨소시엄이 밝혔습니다. 이 파이프라인은 카자흐스탄산 원유를 러시아를 거쳐 해외로 수출한 핵심 경로인데요. 당장 전 세계 석유 1% 이상을 처리하는 곳이 이곳이라서 규모가 큽니다.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이곳에 대한 드론 공격을 이어가다 보니까요, 카자흐스탄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을 국제법으로 보호되는 민간 시설에 대한 명확한 위반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카자흐스탄 정부는 주권 국가로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두 국가와 모두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만큼 전쟁의 직접적 피해가 자국 경제 기반에 미치는 데에 대해 불편한 기류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에 대해 공격 목적이 명확히 러시아의 전쟁 수행 기반이라고 강조했죠. 아마도 우크라이나는 앞으로도 러시아의 에너지 공급망을 직접 겨냥하는 방식을 중심 전략으로 삼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미 지난 몇 달 동안 드론 타격 등을 통해 꾸준히 타격이 이어지고 있고, 이 방식은 러시아 본토 깊숙한 곳까지 손을 뻗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의 가장 효율적인 압박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정유시설, 송유관, 저장고 같은 인프라는 군수용 연료의 근간이자 국가 재정을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라서 한 번만 타격해도 전선의 보급 체계가 흔들리고 국내 물가 불안까지 연결되는 취약한 구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로 이 지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함으로써 러시아
러시아의 경제적 부담을 극대화하고 장기전에 필요한 내부 소모를 유도하려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의 일부 무기체계 지원이 제한되는 상황에서도 에너지 기반 시설 공격은 비교적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서 작전의 자율성도 확보됩니다. 러시아가 방공망을 보강하고 경계태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영토가 워낙 넓고 인프라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어 모든 시설을 완벽하게 지키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조건을 고려하면 우크라이나로서는 위험 대비 효과가 높은 이 전략을 계속 유지할 유인이 충분하고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흔드는 데 있어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유조선과 원유 시설을 공격하다 보니까요, 흑해 내에서는 원자재 해상 운송 비용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추가 공격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전쟁 위험 보험료가 연일 오르고 있고요, 흑해 물류 전반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죠. 특히나 흑해는 곡물, 원유, 석유 제품이 집중된 핵심 수출 루트로서 선사와 보험사의 부담이 확대되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베네수엘라와 더불어 우크라이나가 계속해서 유조선을 공격하다 보니까요, 유가도 상승세인 모습이죠. WTI는 한때 2% 넘게 급등하여 60달러 선 턱밑까지 올라선 뒤 상승폭을 축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의 핵심은 유조선 피격 하나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란 점입니다. 흑해 전체가 점점 더 위험한 형태로 변하고 있고 군사력과 경제 이해관계, 주변국의 외교 계산이 한꺼번에 충돌하는 거대한 압력지대가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크림반도 주변 해역에 감시선과 차단망을 새로 구성하면서 사실상 접근 통제 구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해안 전체를 봉쇄할 만한 해군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설령 지금 남아있는 흑해 함대를 활용해 봉쇄를 시도한다고 해도 지대함 미사일로 공격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봉쇄가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제공한 항법 장치와 고성능 모터, 영상 전송 시스템을 기반으로 해상 공격 드론의 작전 반경과 타격 능력을 급격히 끌어올렸습니다. 이 덕분에 흑해 북부를 넘어 남부 해역까지 작전 범위를 넓히는 데 성공했고, 러시아로서는 흑해 전체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닌 상황이 된 것입니다. 특히 지금의 흑해는 여러 국가의 군함과 상선, 그리고 해상 드론까지 동시에 활동하는 혼란스러운 공간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감시 레이더가 서로 얽히는 바람에 표적 식별이 늦어지고 있고 경계태세가 과열되면서 오인 교전 가능성도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환경에서는 작은 접근 신호 하나만 잘못 익어도 국가 간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회담을 미국과 러시아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5시간 넘게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요, 결국 타협안을 찾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요,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백악관 특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 등과 함께 크렘린궁을 찾아 푸틴 대통령과 5시간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건진 게 없었습니다. 러시아는 일부 사항은 동의하지만 일부는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크라이나 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아직 더 가까워지지 않았고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면서 영토 분쟁과 관련해 타협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죠. 이러한 전쟁 종식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물론 미국, 유럽까지 전쟁 종식 협상에 대한 의지를 드러내긴 했지만 영토를 어떻게 나누어야 하는지에 대한 견해차가 상당히 커서 한동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바로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계속 질질 끌다가 계속 전쟁이 장기화될 것 같습니다. 당장 전문가들은 2026년에는 전쟁이 끝날 것 같다고 예견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상황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흑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